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원식 장군님 나오셨습니다. 신 장군님, 지금 보니까 네. 한미 관계에서 지금 한미 동맹이 형성된 이후에 최고의 지금 위기 순간이 지금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SCM이라고 한미 연례 안보회의가 열리고 있는데 매년 열리는 부분인데 이게 공교롭게도 지금 15, 16 오늘 내일입니까? 네, 이렇게 열리고 22일 날이 지소미아 종료 시한이고요. 그리고 미국은 지난주에는 국방부의 3명, 이번 주에는 또 미국의 지난주는 국무부의 3명, 이번 주에는 국방부의 3명 고위급이 와서 한국을 보고 이 지소미아 부분을 파괴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권은 이미 뭐 지소미아를 파괴하기로 방향을 굳힌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속에서 일본에다가 책임을 전가하면 된다. 그리고 이제 이거하고 같이 또 떠오르는 문제가 지금 SMA라고 방위비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방위비 협상 문제는 미국의 트럼프가 50억 불을 불렀으니 한국의 야당도 동의 못 해준다. 그래서 우리는 또 트럼프의 또 책임을 전가해서 이건 또 빠져나가자. 그리고 미국이 뭐 당연하게 이야기하는 상호 동맹 기여나 뭐 인도 태평양 전략은 그건 뭐 그냥 앞에 두 개도 안 하는데 적당히 빠져나가 버리면 된다. 지금 이런 입장이에요. 근데 이제 미국이 이게 장난이 아니다. 진짜 이거는 파기해서는 안 된다. 동맹 간의 신이다라고 말을 거듭해도 지금 문 정권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그냥 너네들 항상 의뢰 그런 식으로 말을 해왔으니까 우리는 신경 별로 안 쓰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고, 더 중요한 거는 국민들이 물론 여론이 굉장히 조작되어 있다고 보지만 지소미아 파기에 찬성한다는 사람이 훨씬 높은 걸로 나오고 있어요. 이걸 뭐 교묘하게 반일로 엮어서 반일에 대한 반격이다 이렇게 해석해서 어쩔지 모르지만 미국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어떻게 한국 국민들이 이 지소미아 파기하고 일본의 징용 문제를 두 개를 엮을 수 있냐 이렇게 보는데요. 자, 지금 미국은 이제는 본격적으로 지소미아 파기와 한미 동맹 미군 철수를 엮어가는 국면입니다. 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제 우선 그 설명하기 전에 지금 우리 국민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949년 5월달에 군사고문당 470명을 놔두고 미군이 떠날 때, 그 전에 재헌의회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결의했거든요. 이게 1년 후에 어떻게 돌아올지 한국 사람 아무도 신경 안 썼어요. 50년 1월에 에치슨 국무장관이 어떤 연설을 하는 자리에서 극동방위선 언급해서 한국과 대만이 제외됐다고 했습니다. 이게 또 무슨 의미인지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알아셨겠지요. 전쟁 났죠. 지금 우리가 이 안보상 문재인 정권의 실패라고 하는 것은 6.25 같은 전쟁이 나고 또는 전쟁이 나기 전에 핵무장한 북한한테 항복을 해서 지금 북한 주민과 같은 노예 상태가 되면 그때 그랬구나 땅을 치게 될 겁니다. 저는 지금 확신을 합니다. 안보 정책의 실패는 암과 같아서 죽을 때가 돼야 실패를 느끼게 됩니다. 경제하고 틀립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정도 이해하시고, 지금 뭐 지소미아 파기돼도, 지금 20일에 지소미아 파기돼도 23일 우리 국민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만나게 아침 드시고 아침에 일과를 시작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을 겁니다. 6개월 후에도 지장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1, 2년 후에는 그때 2019년 11월 23일이 내 불행의 시작의 첫 출발이었구나. 그때로 돌아가서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는 참 돌리고 싶다라고 아우짓 한강에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이 분야의 양심껏 오랫동안 역사적인 경험과 내용을 잘 아는 전문가들밖에 느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제발 같이 공유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미국은 묻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할 때 yes or no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딱 우리가 싱가포르에 일본군이 말레이 반도 내려올 때 뭐 진짜 그랬는지는 뭐 했지만 하여튼 기사가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영국이 항복 조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스까 노까 일본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스냐 노냐를 묻는 거고, 예스의 노의 성격이 뭐냐면 네가 안보 부담할래 아니면 비용 부담을 할래. 안보 부담이 뭐 좀 쉽게 얘기하면 몸으로 때울래 돈으로 때울래 이 소리입니다.
예. 둘 다 안 해? 둘 중에 하나는 선택해라. 아니면 간다. 이거죠. 아주 간단한 겁니다. 그러면 안보 부담이 뭐냐? 지소미아 파기를 하지 말고 연장 종료를 했던 것을 원복을 시켜라. 지소미아를 유지해라. 예. 그리고 인도 태평양에 들어와라. 들어와라. 예, 여기 안보 부담이고요. 예, 그리고 한미일 동맹 구도에 관련되는 부분에 인도 성실하게 임해라. 그러니까 이거죠. 안미일 인도 태평양이 들어오는데 그 조건이 인도 태평양 조건이겠죠. 들어오려면 지소미아 파기를 해야 되고 중국한테 약속한 쓰리노를 좀 더 2단계로 포기를 해서 삼불. 뭐 하고 삼불 정책을 포기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호르무즈나 남중국해 같이 미국이 생각하는 그쪽을 가야 되고 자, 이런 안보 부담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비용 부담, 5 내지 6조. 기존 SMA 기존에 나와 있는 한국 근로자의 인건비나 시설 건설비 그리고 이제 장비 유지비 세 항목이 아니고 그건 사실은 이 방위비라는 용어 자체가 잘못됐어요. 그냥 주한미군 관리비입니다. 그잖아요. 관리하는 비. 방위비는 뭐냐면 뭐 무기를 운용하고 뭐 사람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거거든요. 우리 국방비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한미군하는 국방비를 우리가 분담하고 있는 게 그게 아니고요. 주한미군의 시설 유지를 위해서 일부를 50%를 우리가 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국내로 다 돌아가는 거고요. 방위비 우리가 하는 거는 우리가 국방비로 인상을 하잖아요. 국방비 아니다. 근데 미국은 지금 시설 유지비가 아니고 국방비 개념으로 SMA를 바꾸자는 겁니다. 그렇죠. 국방 예산인 전체의 개념으로. 그러니까 훈련하는 비용, 그럼요. 심지어 뭐 미군 장비의 전개 비용, 비용. 또 멀리서 한국에 안 오더라도 그럼요. 한국 때문에 하는 것도 예. 주변 거는 너가 다 내라. 네. 오키나와나 괌 예, 것도 그렇죠. 뭐 그런 이야기죠.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일본을 위해서 뭐 적당한 비율로 예. 소위 가능성을 보겠죠. 예. 한국에 들어올 가능성이 70%고 일본이 30%면 너는 10대 3으로 내라 뭐 그래서 뭐 하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칼럼을 쓰는 지금 이 보수 신문에 사설에 뭐 이럴 바에 우리가 핵 개발하고 어쩌자고 하는 그런 사설을 썼던데 저 때문에 뭐 저한테 또 일요일 날 그게 와서 제 사정을 잘 알려줬는데 우리 보수 신문도 국민의 일반적인 그게 생각하면 이게 맞추려고 그래요. 이거는 비용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계속해서 물었어요. 한국의 여태까지 방위비 협상은 트럼프라고 하는 별종의 대통령이 나오기 전까지는 방위비 협상 같은 것들은 미국이나 한국 대통령이 관심을 전혀 안 썼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한국에 미국이 이야기죠. 요구하는 거는 예. 안보 부담이에요. 예. 특히 냉전 때는 우리가 최전선에 서서 전쟁까지 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게 한국은 호혜적인 것이 최전선에서 역할을 다하고 있다. 예. 독일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서독이 사실 전쟁을 일으키는 원죄를 미국이 탕감해 줬잖아요. 예. 그리고 그렇죠. 경제 부흥도 시켜준 것이 왜 마샬 플랜을 왜 해줬겠어요? 그 얄미운 독일이 히틀러 전쟁을 일으킨 그게 뭐냐면 최전선에 육지로 공산주의 세력과 맞대고 있는 게 독일과 한국이었거든요. 그렇게 받았어요. 냉전이 붕괴돼도 그때 그 역할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됐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나 러시아가 비록 그 냉전이 붕괴됐지만 아직 전체주의 세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전 대통령이 80년대 일본 보고 우리가 자유의 방파제인데 니들 우리 덕에 보니까 돈 더 내라서 40억 달러 차관을 받은 게 바로 그런 논리입니다. 그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안보 부담이 한미 간에는 제일 큰 거였어요. 이 안보 부담에 대해서 한미 대통령이 늘 상의를 했습니다. 자, 이번에 하는데 니들 얼마나 해줄래? 예. 그러니까 이게 잠깐만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사실은 우리한테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불평등 조약이거든요. 이익의 균형점이 너무 기울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익의 균형점이 기울어져 있으면 반드시 이것을 평균으로 맞추려는 이 반대적인 노력이 옵니다. 그런데 이제 53년 며칠 당시는 뭐 미국이 한국한테 도움받을 일도 없고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멕시코나 캐나다가 미국 영토를 외부 침략할 가능성도 없어서 미국은 그럴 한국으로부터 영토 방위에 도움받을 가능성도 없고 그런 일이 만에 하나 일어나도 한국으로도 도움을 기대도 안 한 상태에서 우리만 일방적으로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은 우리한테 필요한 게 미국은 전 세계에 경찰을 하니까 미 본토에서 충돌보다 외부의 군사 개입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때 한국이 의무조항으로 끼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것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 말이 유식에서 막 제가 저 국방부 있을 때 우리 밑에 뭐 위에 상관이나 뭐 학자들이 이제 지역을 넘어서 한반도 지역을 넘어서 한미 상호 방위협을 글로벌 가치 동맹으로 나간다. 말은 좋지. 그거 하면 큰일 납니다. 제가 늘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아, 여보시오. 지금 한반도만 국한되어 있어서 한미 상호 방위협 조건이 우리 얼마나 이익을 보냐. 월남 갈 때. 만일 이게 글로벌 동맹되면 월남에 가는 게 의무조항이 된다. 아무것도 못 받아요. 그 다음에 월남에 우리 안 가겠다 그러면 예를 들면 이라크나 그럼 내 군대 뺄게. 네가 계약을 안 지키니까 나도 안 지키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 지금 어떻게 되냐면 한국 지키는 데만 의무조항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라크에 좀 와달라면 우리한테 아쉬운 소리를 하는 거예요. 항상 아쉬운 소리 했고.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때는 월남전에 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한테 생색내고 미국한테 양보를 받을 수 있게 돼 있는 구조를 이거 미국이 이제 이기에 이용을 하는 거예요. 글로벌 동맹으로 들어와. 그러니까 이제 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자, 지소미아 파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인도 태평양에 들어가겠다 선언적인 정책이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돼요. 그런데 미국이 인도 태평양에서 우리의 행동을 요구하는 거 있습니다. 그거는 의무조항이 아닙니다. 미국과 원만한 관계를 통해서 우리도 원하는 바를 하고 정식으로 교환하십시오. 이게 박근혜 정부 때까지 미국이 늘 만나면 제가 국방부에서 현직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규범에 아테지르스에 한국에 들어와달라.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남중국의 자유항공작전에 끼어달라는 겁니다. 그럼 늘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한미 상호 방위조의 계약 조건이 아니다. 우리 의무사항이 아니다. 우리가 잘 살펴볼게. 들어가면 예를 든다면 중국하고 불편해져서 우리가 하는 비용을 미국이 보완해 줄 수 있는 다른 대체제를 줘라. 좋아. 경제적으로 갈등이 되는데 대신에 핵 공유를 하자든지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하자든지 얼마든지 그거 가지고 다 합니다. 그 다음에 방위비 협상도 우리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미국의 안보 동맹에 포용을 해주니까 우리 국민의 우리가 뭐 돈의 문제를 떠나서 국민 감정을 고려해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 10% 올리고 조금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문재인은 왜 지금 문제가 생겼냐면 한미일 기존 우리가 하고 있던 한미일 자유동맹이라고 하는 안보적 가치 그 국가의 존속적인 가치를 버리고 북한, 중국, 러시아 편으로 가려고 하잖아요. 가려고 하니까 미국이 용납 못하겠다니까 돈으로 매수하겠다고 한 겁니다. 지금까지 트럼프를 계속 돈으로 매수한 거예요. 버려서 잘못 들인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요구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발 조중동을 비롯해서 뭐 이른바 보수 정론을 핀다고 하는 신문에서 이럴 바에 미국하고 할 필요 그 이야기 할 때가 아니고 지금 지소미아 같은 우리가 전통적인 가치로 돌아가야 된다. 수정주의 가치는 우리가 구한말 또는 6.25처럼 대한민국이 잿더미로 변하는 위험성이 있다는 걸 경고를 해야지. 지금 비용 문제가 핵심이 아니라니까요. 비용은 트럼프 혼자 좀 그거 하는데 왜 이번에 4인방 5인방 미국의 조야가 그전에는 말이죠 보면 우리가 뭐 밥 우드우드에 뭐 피어라고 공포라는 책도 나오고 그 뒤에 뭐 여러 가지 매티스부터 쭉 그 말렸냐면 트럼프의 그런 생각이 옳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실은 뭐 예스퍼부터 그 사람들이 예스맨이라고 보는 수도 있지만 미국의 조야가 모두 생각을 한 겁니다. 한국의 문재인 저걸 보니까 저건 트럼프가 비용을 청구하는 것도 논리적 일이 있다. 몸으로 그렇고 미국 편에 서는 거는커녕 미국의 적편에 서서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러면 돈이라도 내서 일단 몇 년 버텨보자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한국에 주장하는 것이 미국의 조야에서 그게 찬성적으로 기울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미국의 모든 관료들이나 전문가들이 한국을 압박하는 데 동참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좀 쉽게 정리를 하자면 미국은 지금 한국이 지소미아 파기하는 부분을
꼭 지소미아 파기 하나라 본다기보다는 문정권 들어서 한국이 하고 있는 형태를 봤을 때는 그럼요. 한국이 한미일 삼각 동맹을 하기 싫다. 싫고 북중 또 들어가겠다는 그리고 소리예요. 저기 중국하고 러시아, 북한 쪽에다가 빠져나가고 싶다. 그 저쪽에서도 이쪽이 약한 골이니까 계속 때렸다. 근데 한국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미국하고는 적당히 좀 정리하고 거리를 두고 그쪽으로 좀 접근하고 싶어 한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 타이밍에 중국이냐 미국이냐를 선택해라. 그게 그게 이제 yes, 지소미아라는 이 계기를 상대로 여기서 정리하고 넘어가지 그냥은 계속 굴러가지 않겠다. 지금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잘 보시면 예. 결국 트럼프라고 하는 참 예. 우리한테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미국에 예. 아주 우리한테는 그저 국익이 안 되는 대통령이 들어서서 제가 우리 보수 뭐 하는 이런 분들이 뭐 트럼프 뭐 그 객관적으로 봐야 됩니다. 딱 2017년에 예. 산물을 약속을 했다고 하는 것을 강경화가 국회에서 이야기했잖아요. 예. 그리고 정확하게 트럼프가 왔죠. 뭐였습니까? 10억 달러. 우리 무기 사준다고 또 그랬잖아요. 예. 100억 달러. 예. 10조. 그러니까 역대 다른 미국의 대통령은 그런 거 가지고 설계도 안 해요. 예. 글로벌 그 전체적인 세계 전략과 이런 걸 보고 한국의 안보 부담을 어떻게 하냐. 만일 산불을 해서 예를 들어 그 좋은 오바마 또는 뭐 조지 W 부시 이런 대통령이었으면 그 좋은 오바마까지도 이건 엄청나게 한국 정부에 바로 혼을 냈을 겁니다. 예. 트럼프는 돈 준다니까 뭐. 예. 그냥 넘어간 거죠. 그 계속 버릇을 예. 이번에도 4월 11일 갔을 때 또 뭐 그 전에 한 2주 전에 롯데 신동빈이 들여보내고 또 자기가 또 100억, 10조씩 사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빈명히 미국의 국익이나 세계의 어떤 이 가치에 위반되는 행동을 문재인이가 아주 노골적으로 하는 걸 많지나가 다 하는데 트럼프만 계속 이거를 그게 쏘가서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정재규나 유엔 이번에 이제 인권 조사를 하는데 사실 작년에 저 잘 아시겠지만 올해도 그 조사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됐잖아요. 그 예스퍼가 셰너넌이 있을 때 대행이 있을 때 그 저 샹그릴라에서 그 사진첩 만들어서 줬지 않습니까? 줬죠. 예. 북한 다 막은 불법 게 한적. 다 막은 게 트럼프입니다. 왜? 문재인이가 트럼프한테 돈으로 매수한 거예요. 투자니 뭐니. 그래서 지금까지 질질 문재인 정권이 이 목숨이 유지된 겁니다. 만일 미국이 노 해서 진작에 회초리를 들고 한국이 정말 그렇게 빠져나가려고 그러면 미국이 최전선에 있다고 해서 한국에 해줬던 호혜적으로 해줬던 무역이나 금융이나 모든 소위 이것을 보장 조치를 철회를 했다고 그러면 한국의 정권이 벌써 문재인 정권은 힘을 잃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은 지 주머니에 돈 빠져나가고 황소장님도 뭐 가끔 그 이야기 하지만 자기 아파트가 2분지를 떨어지고 주식 한 1000쯤 되면 투자해놨던 20, 30, 40대 다 돌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 상태예요. 중요한 거는 지금 미국이 그래서 너네들을 못 믿겠으니까 지소미아를 계기로 편을 확실히 하든가. 그러면 좋다. 편을 확실히 안 해도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돈을 내서 돈으로 메꿔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편을 택하든지 확실히 세계 만방에 나는 미국 편이요 하고 손을 들든지 그러면 우리가 방위비는 좀 절충해서 해줄 수 있다. 그러면 그걸 안 하고 너네들이 편도 안 택하면 우리하고의 관계는 돈으로 가자. 지금 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 돈으로 가자고 하는 동맹의 아이디어를 화두를 낸 사람은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가 처음입니다. 예. 그전에는 방위비상 무수히 해봤는데 예. 장관끼리도 그 화두를 가지고 그런 말을 하는 돈 문제를 부끄러워서 올리질 못하죠. 않아요. 예, 부끄러워서 못하죠. 국장급 정도가 협상하죠. 실무자들끼리. 실무자들끼리 예. 밀고 땡기고 하다가 뭐 지침은 받겠죠. 얼마 받아라. 그럼 대충 하고 한국은 국민들 그걸 아셔야 되는 게 미국이 왜 양해가 됐냐면 우리가 대충 한 50%를 내고 일본이 70% 냈는데 왜 됐냐면 우리가 안보 부담이 많아서 그래요. 일본은 사실은 자기 헌법의 구조에 제한사항도 있지만 전투 임무를 못하니까 안보 기회를 별로 할 게 없어. 그렇죠. 수혜는 일본은 잔뜩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은 전쟁까지 해서 지켜주니까 일본은 GDP 1% 미만을 쓰면서 안보를 유지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국은 안보 부담이 많은 거예요. 또 안보 부담이 놓고 확실한 적이 있으니까 무기 교체 소요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산 무기를
사실은 뭐 한 몇 년 동안은 2012분부터 한 15년까지는 1등으로 사왔어요. 제일 많이 네, 구입. 제일 많이 샀죠. 1, 2등을 늘려주시 해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비용, 예. 뭐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예. 한국에 대해서는 그래서 역대는 방위비 그거 뭐 조금 뭐 그 얼마 가지고 예. 이 아니, 한미간이 장관들도 이렇게 얼굴을 붉힌 적이 없어요. 자,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이게 뭐냐면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예. 방위비란 문제는 트럼프라고 하는 독특한 캐릭터가 꺼낸 거고요. 정상적인 미국 정부에서 일본 안보 부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문재인이가 예. 북한하고 중국하고의 이념이든 그쪽에 말 못할 일로 일본 부분 지소미아를 파기하면 돈을 한 50억쯤 내면 미국의 또 트럼프는 한번 돈이라도 내니까 용병이라고 생각하고 또 떼어줄게 신임이 네. 없어졌지만 그렇게는 가지 않겠습니까? 트럼프는 가겠죠. 예, 트럼프는 갈 거예요. 그다음 일본하고 서독한테 그걸 기하로 또 뜯어낼 수 예. 있으니까. 그런데 1번도 안 할 거고 2번도 안 할 게 지금 뻔해져요. 그리고 실제로 이번 같은 경우에는 뭐 한국당의 관계자들도 미국 만나가 그건 우리 국회에서 도저히 동의 비준 못 해준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소미아 예. 그 원복하는 것들 결의해야죠. 그러니까 한국당이 저는 이 보수 언론들이 마치 미국이 돈 가지고 그러냐고. 그럼 그런 말하기 전에 한국이 적어도 지소미아를 파기하면 문정권은 중국 편에 붙어 먹는 정권이라고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하든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1번, 2번이 다 노가 될 가능성이 지금 거의 100%인데 그럼 1번, 2번을 미국의 이런 국무부, 국방부의 연차적인 이 압력 내지는 또 트럼프가 친서도 보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다 깔아뭉개 버렸다면 미국으로 이제는 쓸 카드가 없다라고 보지 않겠습니까? 자신들이 한국은 말 안 듣는다. 그럼 미국이 말 안 듣는 한국에 대해서 쓸 수 있는 유일한 카드는 미군을 일단 일부를 빼겠다라는 게 다음 수순으로 나올 거라고 봐요.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백악관에서 만약에 한국이 1, 2번을 다 개기면 백악관에서 곧바로 지소미아 파기 다음 날 입장이 나올 거다. 지금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이 아직은 시간이 있지만은 SMA 돈 얼마 낼 건지 말 건지를 지금 조기에 압박해서 체크해보고 지금 뭐 더 뭡니까 그 왔다 갔잖아요. SMA 미국의 대표가.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가서 보고 했잖아요. 트럼프가 너 내겠더나. 택도 없습니다. 뭐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미국의 백악관에서 23일 날 나올 성명이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좀 우려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수순을 갈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런 거죠. 뭐 아까도 뭐 이제 한국이 안보 부담을 지지 않고 엉뚱한 짓을 하니까 그전에는 트럼프가 돈으로 가지고 동맹을 한다는데 많은 사람이 반대를 했지만 지금은 맞다 그 말이. 네. 그러니까 주한미군을 빼기 전에 돈을 많이 내라. 네. 돈도 안 내? 그럼 빠진다. 네. 돈 많이 내라는 게 빼겠다는 것보다 사실 가벼운 요구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가볍죠.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이제 몸으로도 안 하고 돈으로도 안 되면 이제 미국은 초이스가 두 개입니다. 이제 쏙내로 말할 때 네. 한국을 진짜 버려버리느냐 네. 아니면 그동안 한국에 투자해놨던 여러 가지 기회나 지금 여러 가지 또 그걸 한국에서 빠져나오기 전에 해야 될 일들이 많아진다면 그 리스크가 그 비용이 크다면 포기하거나 아니면 강제해서 정책을 바꾸도록 회초리를 들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회초리를 드는 부분이 그걸 먼저 하겠죠. 선 회초리 그래도 안 되면 포기하겠죠. 그러니까 선 회초리가 일단은 한국의 지금 미국과의 통상 협상 환율. 지금 자동차가 지금 딱 올라 있는데 미국이 25%를 때려버린다면 미국에서 자동차 차를 못 팔아먹게 될 거예요. 한국차가 뭐 그렇다고 독일처럼 썩 럭셔리하게 경쟁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가격 경쟁력이죠. 예. 그리고 이제 또 제일 중요한 거는 대기업들은 지금 한국의 환율 부분인데, 근데 이제 이 만약에 그 지금 미국이 지금 이번에 다 깨졌다 하면 주한미군을 이제 로테이션하는 뭡니까 이 기갑 여단입니까? 그 부분 한 6,500명 정도를 뺐다가 9개월마다 로테이션 한다면서요. 빼고는 이 사람들이 이제 안 오는 부분에 대한 입장들을 정치적으로 계속 떠들면서 발표하면서 이제 그렇게 가면 제가 볼 때 미국도 한국에 총선이 있다는 걸 알고
압력을 넣으려면 총선 전에 압력을 집중하는 것이 효율적이다라는 걸 그 계산 정도는 다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뭐 한 1, 2월쯤에 미국의 이 주한미군에 대한 일부 감축 이런 부분들을 미국이 이제 압력으로 넣으면 이제 제가 봤을 때 한국의 지금 이 금융시장, 이 부동산 시장이 요동을 칠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그냥 일이 생기기 전에 느끼는 부분하고 그것이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가시화되는 상황에서의 공포하고는 그건 차원이 다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단계로 진전이 되어 간다라는 부분을 미국은 그 다음에 플랜 B로서 준비를 해놓고 일단 플랜 A 때 그런 사태가 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라고 양놈들 원래 할 때 보면 총 뽑기 전까지는 그냥 점잖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점잖게 이야기하는 마지막 단계에 가고 있다 보거든요. 그 다음에는 총 뽑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는 의문을 하나 저한테도 그 아는 사람들이 묻는 게 지금 한국에서 누가 이렇게 막장으로 끝까지 몰아붙이는 걸 하냐. 옛날에는 문정인이가 그걸 갖다가 했는데 요즘 문정인이가 조용하대요. 하노이 이후에는 사고를 쳐서 그런가. 그러면 요즘은 누가 이거를 가지고 막장으로 밀어붙이냐 이해가 안 간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한때는 뭐 김현종 씨의 역할을 하다가 뭐 그것도 아니고 저는 문재인이 생각이라고 봐요. 그 주사파의 이념적 생각.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미국의 대정책 일부는 2011년 힐러리 클린턴이 피보트 에이시아하고 2012년도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아시아 리밸런싱 재균형 정책을 취한 이후로 미국의 모든 대정책의 일부는 중국에 대한 봉쇄 및 중국에 대한 팽창이 저지예요. 이거는 이제 뭐 신년 연구도가 된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 구냉전 시대 때 우리가 독일쯤 서독쯤 되는데 미국이 마샬 플랜에서 엄청나게 개발시켜서 잘 살게 해줬고 거기에 뭐 군대도 쫙 전진 배치하고 있는데 갑자기 서독에 이상한 수상이 하나 나와서 나는 이제 소련편으로 갈래, 바르샤바 조약기구 쪽으로 갈래라고 헛소리를 했다. 미국이 어떻게 하겠어요? 자, 우선 인도 태평양에 한국이 이탈을 해버리면 미국이 다른 나라를 같이 하자고 할 수 있는 근거가 확 없어집니다. 체면이 완전히 상하겠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끝까지 버텨서 나가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체면이 안 송상하려면 반쯤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한국에 예를 들어서 잘못해가지고 이거를 완전히 빈껍데기를 안 만들면 한국을 지금같이 부유한 상태, 지금같이 예를 들어 삼성이자 반도체 기술이 있는 상태로 저로 넘겨주면 미국도 치명타거든요. 완전하게 우선 약간 혼을 좀 내서 한국의 정책, 지금 해초리 되는 목적은 한국을 완전히 망하게 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한국의 잘못된 정책 방향을 정치적 의사결정을 바꾸기 위한 목적으로 할 겁니다. 근데 때려도 안 바뀐다. 어느 순간에 이거는 떠났구나. 그때 회초리는 뭐냐. 회초리가 몽둥이쯤 되겠죠. 한국을 적으로 넘겨줄 때 완전한 폐허덩어리로 만들어서 넘겨줄 겁니다. 껍데기. 그렇겠죠. 자, 지금부터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는 거예요. 한국은. 역사상 우리 한민족이 고난의 선택을 했을 때는 어리석은 군주가 멍청한 사람이 왕이 돼가지고 잘못된 외교적인 선택, 전략적 선택을 했을 때 국민은 참화를 겪었습니다. 그럼 뭐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알잖아요. 네. 자, 문재인이라고 하는 인간은 우리가 5천 동안 만난 것 중에서 멍청하기도 멍청하지만 이 사람은 더 넘어서도 위험한 거예요. 거의 적을 이롭게 하는 왕이 그전에는 멍청해서 실수를 한 거지. 이거는 대놓고 적을 이롭게 하는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책을 우리 국민이 스톱해야 되는데 우리 국민이 못하니 미국이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을 정말 애국하고 우리 지금 대한민국을 지켜야 되겠다 생각하는 국민과 미국과 이제 이해관계가 일치했습니다. 뭐냐? 문재인 정권을 스탑시켜야 된다는 거. 그래서 아픔이 올 거고 아까 황 소장님이 이야기한 대로 이 사람들은 이념과 신념이기 때문에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데 이념의 기초를 할 수도 있고 이익의 기초를 할 수도 있어요. 이익의 기초를 하게 되면 주변 이야기를 듣고 합리적 판단을 하게 됩니다.
신념의 기초로 한 사람들은 이게 불합리한 판단을 그냥 해요. 이 신념이 맞으니까. 문재인에는 후자의 경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회초리를 들어서 아프게 할 거고 우리 국민이 나서서 이제 이걸 실제로 또 바꿀 수 있는 국민밖에 없어요. 국민이 빨리 바꿔서 문재인이 그 정책을 바꾸지 않도록 안 하면 안 되도록 만들고 안 되면 끌어내릴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우리는 죽음과 같은 시간이 길 수밖에 없다. 뭐 결론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내가 하나 하고 싶은 이야기가요. 한국의 기업들, 그 다음에 한국의 요즘 뭐 강남에 부동산이고 난리 났지 않습니까? 부동산 좋아하시는 분, 많이 가지신 분, 또 금융자산에 많이 투자하신 분, 그 순서대로 결론적인 데미지가 커질 거라는 것은 그건 명확한 이야기입니다. 따지고 볼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미국이 아마 제가 볼 때 카드를 갖다가 미국이 11월 달에 대선이 있는데 그걸 11월 대선까지 길게 빼면서 이 카드를 갖고 가기보다는 한국에 4월 달에 총선이 있으니까 4월 총선 전에 미국의 메시지를 강력하게 낸다. 그래서 당장 23일 날 아침부터 낸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미국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결국은 한국이 편도하기 싫고 돈도 내기 싫다면 그때는 우리가 알아서 우리 카드를 차례대로 뽑을게 하고 이제 한국에 통보가 될 거고 이제 그렇게 되면 아마 한국에 있는 여기 미국 자본도 들썩일 거고 또 더 나아가서 트럼프가 지금 관세 협상에서 한국 자동차를 어떻게 하느냐 또 한국에서 외국에서 생산한 스마트폰을 미국으로 중국 등에서 생산한 스마트폰을 미국으로 수출해서 파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런 어떤 부분에서 미국이 한국에 통상에서 매길 수 있는 데미지가 1, 2, 3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환율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 또 이런 부분이 있을 거고 또 군사적으로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재정적으로 어려우니까 꼭 필요한 데다가 주한미군을 빼서 갖다 놓겠다. 그리고 이제 빼기 시작하고 이제 이런 일들이 눈앞에서 연속적으로 벌어지면 이게 경제가 좋다 하더라도 불안할 건데 지금 경제가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런 통상 환율 그리고 또 미군 철수라는 미군이 철수가 가지는 상징적인 한국의 경제에 미치는 데미지 이런 게 있다 하면 이게 참 시끄러워지지 않겠습니까? 뭐 예. 저는 솔직히 미국이 뭐 관세를 더 올리고 뭐 하기도 전에 자 우리가 뭐 국민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을 바꿔서 우리가 미국 사람이라 생각하고 월가에서 좀 투자 꽤나 한다면서 세상 돌아가는 거에서 하여튼 월가의 펀드 매니저나 뭐 애널리스트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한국에서 주한미군 빠진다. 문재인 정권이 그 빠지는 이유가 문재인 정권이 뭐 중국을 선택했다. 중국을 선택했다. 북한하고 저렇게 해서 북한 쪽하고 저게 하고 있다. 그럼 한국에 투자해 놓은 돈 뽑아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어요? 한국이 그다음 또 하는 정책을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반시장적인 정책을 하고 이제는 더 나아가서 그래도 한미 동맹이 있어서 한국에 투자해도 안전장치가 되는데 간다. 92년 필리핀 꼴 그대로 나는 겁니다. 내가 뭐 통상 이런 거 안 올려도 야 골드만삭스 전략하면 한국의 비중 무조건 줄입시다. 더 다른 사람들이 눈치채고 왕창 팔기 전에 우리가 먼저 팔고 나갑시다.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아니 이거는 뭐 바보가 아닌 다음에 여러분이 다 터키 같은 나라라 다른 나라에 만약 우리 같은 안보 환경에서 미국이 동맹관계를 처리하기 시작한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 남은 시간이 1년이구나. 1년 동안 저 돈 어떻게 덜 손해보고 빠지지? 제가 봐서 그냥 붕괴돼요. 붕괴돼요. 그러니까 뭐 이제 아마 미국이 강력한 일단 구두 메시지부터 나올 겁니다. 방위벽상이 연말까지 우리 이제 지소미아는 건너갔잖아요. 파기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아마 연말 시한이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방위비협상은 그의 마지막 날 하면 되기 때문에 그 뒤에 넘는 거는 이제 용납 못하겠다 올해처럼. 그렇게 나오겠죠 이제. 12월 31일까지 지소미아도 파기했으니까 이제는 뭐 왜냐하면 미국이 중간에 얼마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슬슬 또 떡밥을 흘렸어요. 그게 아니고 이제 50억 달러 내라. 그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50억 달러 내라. 연말까지 결정을 안 하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주한미군은 철수 감축할 수밖에 없다. 미국은 또 핑계 이렇게 될 겁니다. 돈을 못 내니까 할 수 없지.
비용은 많고 비용 낼 데도 없고 그렇다고 또 뭐 벌써 이야기 나오는 게 미국 군인들이 전투 임무만 해야 되는데 뭐 식당에 종사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럼 돈에 맞춰서 주한미군 해줄게. 예. 니들이 돈을 못 맞추니까 사람을 우리가 네 돈에 맞춰줄게. 10억 불이라면 뭐 5분의 1로 해줄게요. 5분이 형 28만 5천 명 5명 빼겠다는 소리 안 해요. 한 4, 5천 명 그러면 유엔사하고 연합사에 있는 참모요만 빠지고 아까 말한 뭐 남은 다 일개 예단뿐만 아니라 비행기도 4개 대대가 있거든요. 주한 7공군 다 빠져나갈 거고 뭐 이거 다 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에 맞춰줄게. 그렇게 하는 순간 그것을 미국이 돈이 부족해서 돈에 맞춰서 어쩔 수 없이 한국을 아끼는데 그렇게 해석을 해줄 자기 돈이 수십억 달러 이렇게 투자되어 있는 그 인베스트 뱅크에서 그렇게 해석할까요? 빠지는구나. 빼자. 그리고 나중에 전국에는 군사고문단 몇백 명 남겠죠. 군사고문단이 지금으로 보면 연합사의 핵심 참모요원이 남을 겁니다. 그러면 다음에 이제는 뭐 극동방위선에 열애시키는 일만 남았구나. 다 역사적 경험이 있어서 바보가 아니라도 다 생각을 해요. 그러면 한국은 망하는 거죠. 뭐 그러면 이번에는 김정은이 전쟁을 안 하고 한국을 먹을 겁니다. 핵무기가 있으니까 항복할 테니까. 자, 이 수순으로 지금 문재인 정권의 이 망국적 정책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착착착 달려가서 언제든지 죽듯이 우리는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우리 개인은 죽지만 대한민국은 영속적으로 유지가 돼야 되는데 대한민국은 죽음의 자동기기에 올라타서 시간표대로 착착착 분쇄기로 들어가고 있는 상태 될 겁니다. 자, 그리 되면 평당 1억짜리 아파트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당연하죠. 자, 잘 좀 생각들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마치겠습니다.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